안녕하세요, 송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긴 할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많이 궁금해하는 직업,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직업을 소개시켜 줄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쵸? 없어서는 안 될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자, 한번 참고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장의사라고들 많이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장례 지도사입니다. 장례 지도사. 우리가 이제 검색해 보면 장의사도 나오지만 정식 명칭은 장례 지도사라고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제 찾을 때. 자, 제가 이렇게 장의사를 선택한 이유는 모두가 궁금한 직업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지? 대충 TV에서 봐서는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직접 너가 해볼래? 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 기피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사람이 죽은 후에 시신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학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죽은 시체입니다. 시신, 그렇죠?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기피하죠, 그렇죠? 세 번째는 그렇지만 누군가에는 꼭 필요한 직업. 이 누군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혹은 이렇게 설명하는 저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후에 그런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역할이 장의사가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장의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완벽한 틈새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잘 모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지원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장의사라는 거는 장례 지도사죠. 그쵸? 정식 명칭은. 자, 한국 직업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족, 그쵸? 돌아가고 나신 분의 가족들이죠. 유족과 장례 절차를 상담하고요. 장례 용품 준비서부터 시신 관리, 장례식 주관 등 장례에 관한 절차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신 후, 죽은 후부터 뭐 이렇게 화장해서 뿌리건 어떻게 뭐 이렇게 매장을 하건 뭐 어떻든 간에 그게 마무리되는 그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고 주관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얼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유가족들은 그럴 때 이 장례 지도사가 힘을 발휘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장의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장례 관련 절차를 상담합니다. 그쵸? 유가족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해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라고 하는 상담을 하고요. 그쵸? 두 번째는 장례 관련 물품도 안내합니다. 그쵸? 뭐 하다못해 수의부터 시작해서, 그쵸? 수의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을 하게 되면 그 유골을 담을 유골함 뭐 등등등, 그러니까 용품들이 되게 많아요. 장례 관련 물품들 그런 관련해서 상담하고 안내하고 뭐 이렇게 제공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을 먼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하게 되면 화장장도 가게 되고요. 그 다음 매장하게 되면 매장의 털을 찾게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할지, 그쵸? 진행 절차 또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매장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형태로, 그쵸? 어떤 형태로 매장하게 될지, 화장을 하게 되더라도 유골함은 뭘 쓸지, 그 다음에 어떤 장소에 안치를 할지 등등 이 모든 것들과 관련된 장소와 관련돼서 안내를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쵸? 유족들의 의지, 그쵸? 유족들이 생각하는 바가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장의사들은 이런 것들 가능성들을 쭉 안내해드리고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의사의 역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시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신을 장의사한테 인계를 하면 장의사들이 이 시신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염습을 하게 돼요. 염습. 자, 염습이라는 거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건 집에서 돌아가시건 뭐 사고로 돌아가시든 어쨌든 간에 시신을 오면은 이거를 깨끗하게 시신을 깨끗하게 염습이라는 거는 이게 알코올 성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깨끗하게 이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의를 입혀드리고 하는 겁니다. 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가 묻어있건 이물질이 묻어있던 거를 다 제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목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보는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은 깨끗하게 염습이 된 상태예요. 그죠? 이게 누워 계신데 이렇게 수의를 입고 계시고 얼굴도 깨끗하게 그죠? 염습된 상태입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입관이라고 해서 유족들이 본 다음에 이 염습된 시신을 실제로 관에 넣어서 이게 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그 전까지 입관 관에 들어가는 것까지 요거까지 모두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구차도 운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실제적으로 화장장에 이동하고 뭐 어디 다른 유골함이 있는 곳에 이동하건 간에 차량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길 가다가 봤죠? 그런 운구차도 장의사 분들이 직접적으로 운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대신해서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장의사가 직접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행정 처리, 그러니까는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사망 진단서 또 받고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가서 사망 처리도 해야 되고 뭐 보험 관련해서 사망보험 들어놓으신 분은 보험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등등등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논외적인 건데 실제적으로 뭐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돌아가셨으면 부검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검을 옆에서 보조하기도 합니다. 의사 옆에서 부검을 보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장의사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네 번째 요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역할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원만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제반적인 역할들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장의사가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무서운 직업이고 그렇게 논외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누군가 돌아가시면 가장 필수적으로 찾는 사람,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장의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의사가 되는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학에 이제 전문 대학이죠. 대학에 장례 지도학과라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졸업하면 되는데요. 여기 대학들은 우리나라에 총 현재 5개, 여기 제가 소개해 놓은 요 5개의 장례 지도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2년의 과정을 거치고 물론 이 안에서 이론과 실습 과정을 다 하죠. 이렇게 거치면 졸업하면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고요. 요게 안 되면 두 번째 민간 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대학 안에 부설되어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그렇죠? 주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아니면 내가 장의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차후에 이렇게 교육원에 들어가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교육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장의사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요 과정, 요게 더 크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학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이제 장례 지도학과가 많이 인기가 오르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 대학이 엄청 많잖아요.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례 지도학과는 5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또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매년 수만 명씩 생기기 때문에 요런 대학들 그래서 공급이 많다, 수요가 많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 장례 지도학과의 교과 과정이에요.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 전공 기초로 의학 용어 그렇죠? 사망 진단서나 이런 걸 발급받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의학 용어, 생물학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과목에 뭐 있어요? 보건학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장사 치르는 거, 그다음에 의학 용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행정, 그렇죠? 행정 관련해서 행정 처리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염습, 그렇죠? 실제적으로 염습하는 거 실습.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 관련돼서도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례 경영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물품들, 그 다음에 장례 절차 관련해서 경영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실습들 많죠. 현장 실습이 주로 많습니다. 심리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현장 실습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으로는 뭐 여러 가지 시신 위생 처리학, 그 다음에 재의례학, 이거는 종교 관련해서 의례 관련해서 있고요. 병리학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부검할 때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행정법, 법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사망자 관리, 법의학 실습 이런 것들도 다 부검 관련해서고요. 그 다음에 행정, 그러니까 사망자 이후에 행정 처리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시신 위생 처리. 그래서
요런 관련된 과목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법 관련된 거, 그렇죠? 법 관련된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염습하는 거죠. 염습. 어, 시신 처리하는 내용, 주로 실습 과정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검 관련해서, 그렇죠? 병리학을 대표적으로 한 부검 관련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좀 의례 관련해서, 그렇죠? 종교 의례 관련해서 아니면 장사하는 법 관련해서 이런 절차 같은 거 배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월에서 1년의 교육과정 거치고요. 그래서 이론 수업과 실습 과정을 일정 시간 만족하면 국가 자격증, 장래 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하고요. 이 국가 자격증은 따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험이에요, 무시험.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검증된 기관이 있어요. 검증된 기관에서 이론과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요거에 시간을 만족하고 충족이 되면 장래 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취직을 해가지고 장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과거에는 민간 자격증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장래 지도사를 보면은 민간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국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취직할 때나 주로 이제 메인 대학병원이나 이런 장례식장 취직할 때는 국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해요. 근데 아직 이게 지방이나 이런 데는 아직 아까 봤죠? 앞에 대학이 5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 지도사 배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주로 지방이나 이렇게 일반 장례식장에는 그렇게 차이를 보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장의사의 진로 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장례식장 다 있죠.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면 이 장례식장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절차 담당하고 업무를 하는 장의사들, 장례지도사들 있습니다. 요게 실제적으로 말하면 장의사들의 대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1순위. 두 번째는 각 지자체별로, 그렇죠? 뭐 각 도시나 구군별로 장례식장이 있고요. 아니면 민간에서 만든 장례식장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조회사, 여러분들 TV 보면 상조회사 많이 나오죠. 광고하죠. 상조회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예요. 약간의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상조회사가 나와서 이런 걸 다 대행합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은 가만히 있고 이런 상조회사에서 다 해줘요. 이런 상조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런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 창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근무했다가 실제적으로 나와서 개인 창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곳에 가서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장례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요건 이제 자영업이니까 자영업이죠. 자영업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별표인데, 요것도 이제 노원뇌인데 뭐냐면은 종교에 소속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불교나 뭐 등등 기타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독실한 요런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요런 데 맡기기보다는 요 해당 종교에 해당하는 장례 지도사한테 맡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장례 지도사들은 요런 종교 의식에 맞춰서 장례 절차를 쭉 따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를 가진 분들은 이런 분들이 더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종교에 소속되기도 해요. 종교에 소속돼 있어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로가 되게 다양하다. 그 다음에 이 진로들 다양하고요. 진로를 따지면 첫 번째는 우리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거,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종교 집단에서, 그렇죠? 각 종교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다음에 개인 자영업, 그렇죠? 요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자영업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제외하면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의사의 장단점인데요. 장점은 남들이 전혀 모르고, 그쵸? 또한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유니크한 특징을 보이고요. 절대 사라지지 않죠. 왜?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멸종되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이다. 그쵸?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누구한테나 침해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염습을 하거나 입간을 하는데 누가 침해할 수 없죠. 그쵸? 장의사, 장례지도사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 독립적인 분야고요. 분쟁이 적어요. 왜냐면 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쵸? 아무리 돈이 많건 적건 뭐 있건 없건 간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유족들은 슬픔에 빠지게 되고 장의사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분쟁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뭐냐면 시신을 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화롭게 돌아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시신이 되게 사고의 형태로 돌아가시면은 시신의 형태가 다양하고 뭐 성별, 연령, 뭐 인종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힘든 분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했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장의사 자격증을 땄어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있고요. 이게 제일 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인식.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장의사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봉은 취직 업체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직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게 업체에 따라 다르고 보통 보면은 한 3천 정도, 2,500에서 3천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얼마나 더 능력을 보이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플러스 알파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쟁자가 없고 누구나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개인 창업을 한다면 이거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건 어떤 직업이든 똑같죠. 상황에 따라 연봉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 및 전망을 보면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중장년층이 주류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이 하는 경우는 아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젊어야 40대, 그렇죠? 5, 60대가 많고요. 그렇지만 사망자는 계속 매년 나오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고요. 은퇴가 없죠. 은퇴 연령이 당연히 없겠죠. 나이가 먹어도 일정 정도의 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직업을 하고 난 뒤에도 도전해도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사들 보면은 대학 자체를 장례지도학과를 나와서 장의사가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이 5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수가 작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소수고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에 대한 회의를 느끼거나 아니면 장례지도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따로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장의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4, 50대 이상이 돼서 도전해도 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는 완벽한 틈새 전략, 여러분들 20대 장의사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틈새 전략을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장례 지도사가 된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하겠다는 결심이 선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완벽한 틈새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가 있냐면 디지털 장의사라는 개념이 또 생겼어요. 생겼고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생기냐면은 요즘에 이제 요즘 이제 애견 시장이 엄청 증가하고 있죠. 애견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 그냥 버리거나 묻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장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지어서 본다면 이렇게 장의사가 할 수 있는 시장이 폭이 넓어졌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장의사는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숭고한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관심을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고요. 이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의도치 않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이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직업을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이 꼭 가시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직업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